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 볶음밥 먹을 때는 당근 양파 국물은 시원하게 무무 조새우 옛날 이름 양상추 아니에요 양배추 피부에 양보해요 오이 신선한 야채 유기농 야채 때깔도 다채롭지 꽉 찬 섬유질이 장 건강에 좋다네 야야야야 야채야 데쳐 먹고 무쳐 먹고 맛있구나 야 다이어트에도 좋구나 야야야야 야채야 볶아 먹고 갈아 먹고 맛있구나 야 계절마다 다양하구나 야야야야 야채야 과일인 줄 알았는데 수박 너만 줘도 야채구나 토마토 딸기가 야채라니 참 가지 하는구나 가지 호구마 아니에요 호박 고구마 북치기 박치기 Let's get it 비트 주세요 레이피 신선한 야채 유기농 야채 때깔도 다채롭지 꽉 찬 섬유질이 장 건강에 좋다네 야야야야 야채야 데쳐 먹고 무쳐 먹고 맛있구나 야 다이어트에도 좋구나 야야야야 야채야 볶아 먹고 갈아 먹고 맛있구나 야 계절마다 다양하구나 야야야야 야채야 야야야야 야채야 데쳐 먹고 무쳐 먹고 맛있구나 야 다이어트에도 좋구나 야야야야 야채야 볶아 먹고 갈아 먹고 맛있구나 야 계절마다 다양하구나 야야야야 야채야 야야야야 야채야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재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성지영 팀장이 휴가로 노재필 기자가 제 옆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틀째인데 어떠십니까?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자연스럽죠. 아 그럼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어제 녹화본을 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어제 앉아서 라이브 할 때 몰랐는데 성 기자님의 어떤 빈자리가 조금 많이 안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어제 제가 제가 인사말 할 때 오디오가 안 나가는 그랬더라고요. 목격을 했죠. 예. 네, 그래서 혹시나 저기 신청국 위원회의 어떤 의도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었나.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아무도 몰랐어요. 네네. 저도 몰랐고 보시는 시청자분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김민호 아나운서는 그냥 방송 끝나면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다시 보고 복습하고 그래야죠. 아니 뭐 보긴 보는데 네네. 이렇게 뭐 선배님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 건 제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의 존재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건 아니죠. 네. 워낙 또 목소리도 좋고 마이크 없이도 잘 들리니까요. 빨리 신청곡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신청곡은요 아주 의미 있는 노래인데 놀아줘요 야채였고 박수빈님이 푸대 MC와 푸터팬 분들 건강을 위해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박수빈님 감사하고요. 혹시 야채 드십니까? 야채도 저 먹죠. 채팅창에 네. 노재필 두목은 잘 안 먹을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 있었거든요. 야채는 고기랑 같이 먹는 게 야채 아닙니까? 그쵸. 야채만 먹지는 않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빌로바 TV님은 가지가 짱이라고 가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떤 야채 좋아하시는지 올려주시면 읽어드릴게요. 예. 또 많은 또 우리 푸터팬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지어놓으시고 네네네. 푸터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서로 안부를 묻고 계신데 예. 어떤 분이 아까 그런 얘기를 적어주셨더라고요. 오늘 뭐 노래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굉장히 난장판이라고. 네. 제목에 또 생선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렇군요. 네, 노래는 또 야채고. 네, 저녁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오늘 구내식당에서 그 코다리찜 나왔던데. 네. 식사도 하고 오신 건가요? 했죠. 밥은 먹어야 됩니다. 또 든든하게 우리 푸터팬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배까지 다 채우고 오신 노재필 기자입니다. 왜냐면 당이 떨어지면 방송할 때 굉장히 짜증이 나요. 네. 푸터팬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오셔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밥을 먹어줘야 돼. 네네. 진행자가 시청자 앞에서 짜증이 난다는 말을 하는 거 제가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 들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허기진다는 말씀인데. 네. 예, 좋습니다. 네. 그 채팅이 오늘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도 초반 시청자 수가 꽤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김없이 심은정님 들어오셨고 코코 네. 등절님, 한이님, 강민승님, 우리 고정릭들 정유현님, 또 미라클님, 한이님 다 오셨어요. 빌로바 TV님, 사막의 호랑이님, 이세희님. 사막의 호랑이님은 속볼도 남겨주셨네요. 노재필은 시청자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제가 또 그럴 리가요. 네. 예. 다음에 시청자와 함께 그 먹방, 먹는 방송 한번 코로나 끝나면 하시죠. 제가 요 프리데스크를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더 할 건데 그 안에 코로나 끝나지 않겠습니까? 5년이요? 네. 예. 5년 뒤에 몇 살 되시죠? 거의 40인데요. 40. 네. 부록의 나이를 프리데스크와 함께 시작을 하는 거죠. 영광이죠. 그렇죠. 그날까지 우리 푸터팬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자 오늘 화요일 고정 코너 어김없이 진행합니다. 정치 수다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오늘의 정치수다 첫 출연이십니다. 정치팀의 김정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인 기자는 사실은 그 법조팀 기자로 제가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정치팀으로 옮기신 지 한 달 되셨다고. 네, 얼마 전에 인사가 나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이 또 프리데스크에 나와주시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너무 정신이 사실 없고요. 네, 정치인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한창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푸터팬 여러분이 워낙 따뜻하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셔도 다 받아주실 겁니다. 네. 채팅도 중간중간 읽어주시고 네,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거기가. 네. 자, 그러면 정치수다 본격적으로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야권 소식부터 한번 다뤄볼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과열 양상인데 제목에도 적어놨듯이 멸치, 고등어, 돌고래 뭐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뭐 아쿠아리움 정당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 미디어 저널님께서 김정인 기자 원샷 잡아달라고 저랑 잡아주십시오. 저희 얼굴은 치워버리고 치워주세요 그냥. 네, 그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후에 후보들 봉사활동이나 뭐 이제 후보 간담회 같이 당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에 연일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와 하태경 의원 등이 이래서 원팀 될 수 있겠냐면서 불만을 막 토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정진석 의원이 지난 6일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큰 물고기가 못 자란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는 이미 돌고래로 몸집을 키운 분들이 있는데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식상한 그림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대체 누가 멸치고 고등어냐 이렇게 난리가 이제 났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는 멸치와 돌고래에게 모두 공정하게 대하는 게 올바른 경선 관리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면서 난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일 실온을 연발하며 어줍지 않은 이제 줄 세우기에 열중하는 훈련되지 않은 돌고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제 겨냥하면서 역공을 네.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수 의원은 이제 동물의 왕국 대선 경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SNS에 그 장 보는 사진을 이제 네. 올렸어요. 근데 그 사진에 이제 고등어랑 멸치랑 이제 예, 고래밥까지 고래밥. 이렇게 예, 고래밥. 과자 고래밥 말씀이시죠? 예, 예. 맞아요.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래는 고래대로 고등어는 고등어대로 이제 열심히 태평양을 건너보자. 과연 누가 먼저 건널지 어떻게 알겠냐. 이제 어차피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조적인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멸치, 뭐 고등어, 돌고래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또 숭어, 망둥이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밴댕이도 나왔던데 밴댕이. 뭐 하여튼 뭐 레밍까지 뛰어나왔어요. 그건 이제 후보를 지칭한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네. 열심히 뛰는 분들은 다 자기가 앞으로 지지율을 회복해서 1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1위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건 상당히 그 아쉬운 부분이죠. 완전 국민의힘이 수산시장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잠깐 받아봤고. 뭐 아쿠아리움 정당이라는 외부에서 보면 이미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거다라고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 당은 분열의 모습 내지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되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점점 줄어든다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외전에서 또 굉장히 또 출연하시면서 많은 활약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표현이 참 찰지네요. 찰지고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이 물고기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비유의 역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유.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 대표 같은 경우는 비빔밥에 비유했잖아요. 네. 누구는 네. 당근이냐, 누구는 뭐 채소냐, 고추장이냐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 비유라는 게 처음에 이해하기는 되게 쉬운데 사실은 또 비유의 한계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이런 비유를 통한 어떤 뭐 말장난이라고까지는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기존에 당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원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쵸, 이제 예. 이렇게 좀 경쟁하는 어떤 분위기인데 그 세대결이 또 이게 주자들마다 또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네, 네. 지금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이제 끌어오느냐 이걸로 네네. 이제 세대결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 캠프에서 현역 의원 9명씩을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9대9 동점인 상황이고요. 윤석열 캠프 그 총괄실장에는 3선의 그 장재현 의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캠프에 이제 합류는 안 했는데 권성동, 정진석 의원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최재형 캠프에는 이제 박대출, 조혜진 의원 같은 이제 3선 의원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내일은 이제 재선 의원 간담회를 하면서 당내 스킨십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최재현 전 원장은 어제 이제 선거 대책 회의를 열면서 합류 의원들을 이제 공개하는 이벤트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 중에는 이런 이벤트를 자기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이제 행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의아해했는데 이게 뭐 여의도 문법은
아닌 것 같다. 뭐 새 가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뒤질세라 그 유승민 전 의원은 현역 의원 8명, 그다음 전직 의원 11명이 포함된 캠프를 이제 출범을 시켰고요. 여기에는 유이동, 오신환 등 그 과거 바른정당 출신이 굉장히 많이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줄세우기 논란이 지금 그쪽에서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의식한 것처럼 이제 죽음의 계곡을 같이 건넌 동지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논란에는 비껴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나 굉장히 이제 네네. 반발이 이제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의원들 부담 주는 패거리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후보를 가지고 이제 겨냥을 아예 해서 정책은 없이 개파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정책과 지지층의 확산에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도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 어디에 가야 될지 자기도 줄 서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네, 너무 네. 또 일찍 하기에는 아. 좀 어렵고,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 갔다가 낙인 찍힐까봐 이제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보좌진 그 일부 중에서는 사실 예전에 그 친이 친박 논란 때문에 당이 갈라진 이제 경험이 그렇죠.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에서 이제 오래된 보좌진 중에서는 지금 이제 대권 주자의 힘을 빼지 말고 아예 이제 차라리 다음 당권을 가질 이제 사람에게 이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조언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줄서기라는 게 사실은 회사나 정치나 마찬가지겠지만 잘못 쓰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김민호 아나운서는 예. 어디에 주셨어요? 저는 잘 쓴 것 같습니다. 뭐 어디로 썼다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저 노줄로 탔습니다. 노줄로. 노줄. 네네. 예. 김종인 기자는 어디에 줄을 설 예정입니까? 아, 예. 첫 출연에 예. 줄서기 강요. 뭐. 네. 야당 의원들처럼 좀 눈치 게임 중이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이 사실은 이제 외부 인사가 들어오긴 해서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막 나눠지고 9대 군이 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뚜렷하게 누구가 이렇게 힘이 쏠리진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뭐 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근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줄을 서기랑 내부적으로 사람들을 계속 그 세대결만 가다 보면 외연 확장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집토끼들하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다 보면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51대 49 싸움이라고 하는 중도를 누가 더 갖고 오느냐에 따라 이제 승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악수일 수 있죠. 그 야권 전체에. 네. 네. 세대결은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굉장히 심했다가 지금 휴전 그렇죠. 상황이에요. 휴전. 네네. 그만하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브리핑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일에 이제 휴일이었죠. 일요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자회견 일정을 긴급하게 이제 공지를 했대요. 그래서 네. 이제 여당 출입하는 그 기자 선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쪽의 일정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공지되는 적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사는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나와서 아름다운 경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 등의 의혹을 두고 이제 최근에 그 이낙연 후보 측과 벌여온 그런 공방이 소모적이라는 우려가 이제 좀 커져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낙연 캠프도 받아들이면서 일단 두 캠프에서는 사생활 의혹 제기는 일단 안 하는 걸로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은 좀 아슬아슬한 그런 휴전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맹공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네. 정세균 전 총리는 당 차원의 검증 기구를 이제 설치를 하자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제 2, 3위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나 검증을 세게 하지 않으면 위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 중단이라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 오늘 굉장히 재미없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성정기 기자의 어떤 부재가 크게 느껴진다는 분들 그다음에 오디오가 좀 톤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 조금 더 그렇군요. 땡겨주세요. 아, 네네, 저도 그렇게 땡겼는데 네. 그래도 피드백을 잘 주시네요. 알케미스트님께서 볼륨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시스템이 아직 만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네. 1년 넘었는데 아직 오죽하면 제가 어제 인사가 안 나갔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네, 아니, 제 인사가 안 나갔잖아 어제. 인사가요? 제가 오디오가 안 나갔다니까. 예, 어제. 예. 네네. 아무튼 그렇고 예. 그 준비해 오신 게 거의 뭐 별로 안 남았는데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네, 말을 천천히 해야겠어요. 너무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이라 이해는 가는데 다음번 출연하실 대비해서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그 카메라 원샷 카메라 가끔 보시면서 시청자들하고 어떤 아이 컨택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아무튼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리면 내일은 원희룡 지사 전 지사가 그 프리데스크에 나옵니까? 외전에 나옵니다. 외전에. 예. 프리데스크에 나오겠어요? 그분이? 네. 왜 나올 수 있죠. 예. 나오실 수도 있죠. 네네. 외전에 외전. 내일은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나와야 되니까. 네. 쭌쭈능님께서 댓글을 읽어주세요라고 하셨고, 지프로그 김님께서 연습하래 본인이나 하라 뭐 이렇게 또 하셨는데요. 네. 아무튼 뭐 그 권수표 앵커한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렸죠. 그 원희룡 전 지사가 이렇게 누추하게 또 외전에 오실 수 있는 대단히 영광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이 좀 봐주시고. 네. 네. 갑자기 갑자기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아니 왜냐면 제가 사실은 외전도 제가 관장을 하니까.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프리데스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이번 일주일간은 중앙에 앉으셨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자유롭게 그렇죠.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코동절님께서 저 형 댓글 2개 읽고 자기 얘기하네 이런 얘기하셨고 강명훈님께서는 와이리 썰렁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네. 생활 세계님께서 김정인 기자님 안정감 있고 좋아요라고 웃음 댓글 남겨주셨고 한이님 제가 외전을 뛰는 게 아니고요. 그 외전을 제가 이제 기획을 했죠. 그래서 이제 권수표 앵커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MP 코리아님도 재밌게 보고 있으니 댓글을 읽으면 편하게 하세요라고. 저희가 안절부절하니까 우리 푸터팬 여러분께서 나서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미디어 저널님께서 자연미인 노재필 기자님 노래 한 곡 갑시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안 됩니다. 이게 방송 불가기 때문에. 네. 저번에 저희 둘이 할 때 노래 한번 불렀다가 큰 사단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김정은 기자님은 근데 법조를 갔다가 정치팀을 가니까 어때요? 그 뭐 어떤 차이점 같은 게 느껴져요? 차이점이요? 네. 일단은 여긴 너무 말의 홍수여가지고요. 말의 홍수.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의원분들이 이제 너무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고 네네. 또 어디에서 중요한 워딩이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긴장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법원 이제 그 전에 법원 출입이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뭔가 딱 세팅된 그런 이제 법정 안에서 뭔가 어떤 말을 하실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여기는 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실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약간 그런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리데스크랑 같은 느낌인데. 저희도 말의 홍수죠. 저희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전개가 모르고. 될지도 예상이 안 됩니다. 근데 정치팀에 이제 계시니까 점차 적응이 되시겠죠, 프리데스크도. 이사나님께서 스트레이트 팀에도 계셨었잖아요. 네. 스트레이트하고 취재 비교해 보니까 어떠시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스트레이트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한 아이템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겪는 이제 뭐 아이 컨택트 한번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즐겁게 막 이렇게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하지만 이제 또 아이템을 찾는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부담감이 굉장히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스트레이트 팀에. 혼자 30분 이상을 끌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아이템이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아이템 갖고는 안 되고 좀 심층적인 아이템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걸 이제 막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즐거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정치팀은 네. 하루하루 다르고 하루가 아니고 막 1시간, 2시간마다 막 계속해서 달라지니까 그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어제부터 느낀 건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깐 이마 똑까라는 분이 또 오셨고 처음 보는 분인데 재미없어요 노래 불러줘요. 앞으로 더 자주 오시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채팅창 치시는 것만 보면은 저희 찐팬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렇죠. 빅베스님께서 너무 처진다고 하셨고 어. 네. 저희는 악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송영길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 열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이심 송심 네.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오늘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정치적인 부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특정 후보에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네네. 발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제 스스로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제가 당대표가 될 때 특정 후보 진영에 조직적 도움을 받은 바가 없고 외롭게 아무튼 뛰어서 당선됐습니다. 즉 특정 후보를 내가 챙겨야 될 무슨 정치적인 부채가 없는 상태다. 이런. 그럼 2년이 넘게 이 국회의 과반수를 넘는 이 민주당과 이 새로 만들어진 행정부는 상호 협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는 당연히 공약을 민주당과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선되시고 나서도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댓글로 김수현님께서 한 번도 안 불러주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김수현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한이님께서 계속 악플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달아달라고 하시니까. 준준이님이 오늘은 처지는 이유가 뭐죠? 라고 하셨는데 화면 보면 모르시겠어요? 예. 네. 그 분위기도 처지고. 예. 근데 사실은 성지영 기자의 텐션은 제가 보기에는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도 이렇게 경쾌하시고 저희 사실은 뭐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것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보라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텐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프리데스크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 과거에 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심 송심 논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선 연기 얘기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예.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6월에 그 예비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경선 얘기가 연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처음 거론됐던 네. 이제 얘긴데요.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같이 송 대표도 경선 연기 이제 불가론을 얘기를 하면서 송 대표가 이 지사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경선 연기냐 이제 예정대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원칙대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또 네거티브 관련해서는 그 열성 지지자들의 금도에 벗어난 발언을 각 진영에서 이제 자제시키거나 무시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세게 이제 경고를 또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이제 관리를 이제 명확히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약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제 캠프의 공약이 아니라 이제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공약으로 만들어야 이제 살아있는 공약이 된다고 하면서 당 차원의 이제 공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스 잉글리시님께서 김정인 기자에게 팬심이 가득 담긴 댓글을 하나 남기셨는데 뭐라고 남기셨죠? 목소리 너무 좋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하다. 사무적이지 않고 뭐랄까 목소리만 들어도 딱 느껴져요라고. 라디오 DJ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예. 아까 삼초토끼님께서 넥타이 중심 잡으라고 하셔서 제 넥타이 중심을 잡겠습니다. 네. 또 그 와중에 또 우리 풋더팬 여러분이. 그렇죠. 지금 뭐 성지영 기자님한테 화상 연결하자고 계속 나오는데 너무 처진다고. 근데 휴가 중이신 분한테 좀 제가 좀 실례니까. 예. 네. 뭐 본인이 또 정 원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번 주 중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데스크 문 닫을 것 같아요. 뭐 입간판이라도 여기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은 네네네.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 서문시장 찾았을 때 나온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에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그 상황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지를 호소한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최재형 후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믿어주실 거죠? 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그 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이렇게 마이크 같은 확성 장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지지를 호소한다거나 이런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반인데요. 네. 이제 대구 선관위에서 이제 사실 확인에 착수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캠프는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 누군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을 했다. 하지만 위반 시비를 빚은 데 유감이다. 이렇게 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해명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 이제 캠프 측에서 먼저 마이크를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최 전 원장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 전 원장이 이제 그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판사 출신으로 이제 지방법원장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지방의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 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대전에서 선거관리위원장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 하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런 비판이 이제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기용 의원은 이제 SNS에 최 전 원장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법조인이라면서 이제 안 해본 것만 모를 줄 알았는데 해본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한이님께서 내일 신청곡으로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제 최재형님이 선거법 위반 안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센스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내일 신청곡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위원회님 접수하셔가지고 내일 좀 오케이 사인 주셨고요. 내일은 마이크 드롭을 저희가 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그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은 언론중재법안 논의가 있었잖아요. 저희도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이 언론중재법은 그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이제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문체위 그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야가 이제 날선 신경전을 이제 벌였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다. 그리고 언론도 다시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고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싸워온 정당이 민주당인데 이 법 내용은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내용 중에서도 입증 책임이나 이런 거를 언론에 지게 한다. 뭐 이런 이유 등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제 정의당까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그 정의당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게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그 문체위에서 야당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달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처리 과정에서. 그 이제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뭐 재밌죠? 네. 재밌나요도 아니고 재밌죠라고 하면은 너무 강요했나요? 네. 재밌습니다. 그 풀샷 보시면서 시청자분한테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화요일 정치수다 김정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엔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큐시트 산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윤여정 기자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인사부터. 오늘요? 네네. 전 뭐 늘 여유가 있었죠. 네. 사실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더니 윤여정 기자가 이번 주에 큐시트 산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 자리에 앉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탁 인사. 네. 아니 본인 입으로 발탁 인사라고 그래요. 코코둥정님 앉자마자 빵꾸똥꾸다. 빵꾸똥꾸로 그냥 굳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퀴즈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
일종의 뭐 자격 시험을 거친다고 하면은 3분 카레를 한번 꼭 해봐야 됩니다. 아. 3분 안에 본인이 준비한 주요 뉴스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소개를 하고 오늘은 3분 일찍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요. 아이, 자 그러면 좋다 말았네요. 한번 예. 3분 안에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네. 네. 제가 근데 그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3분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아니, 아 그래요? 제 맘대로. 예.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스낵인포 가지고 금요일날 처음 출연했을 때 채팅으로 어떤 분께서 동화 구현하는 것 같다라는 동화 얘기를 구현. 맞아, 맞아, 해주시는 맞아. 네, 댓글로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오. 기분이 좋았어요. 야. 왜냐면은 뉴스를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점점 보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동화 구연처럼 뉴스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전달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분 안에 전달 저 3분 동안에 어떤 동화 구연 뭐 이런 컨셉이라면 뭐 예. 아, 기꺼이 그렇죠. 언제든지 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분은. 그럼요. 네. 네, 워낙 또 친절하고 목소리도 노래를 선명하셔가지고. 하라고 하면 춤까지 추는 어? 네. 말 실수한 거 삭제됩니까? 네. 저희는 다 시키는데 제가 뭐 내일쯤 문 닫을 것 같아요. 네. 아직 3일 남았으니까 그 안에 한번 저희가 시켜보죠. 그렇죠. 예. 자 오늘도 코로나 소식부터 얘기를 하실 거죠? 네, 오늘 네네. 코로나 사실 어제 코로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게 좀 줄었지만 주말 휴가지 진정세는 아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가 월요일 기준 최다였고 오늘은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1,900명이 넘었더라고요. 1,900 명? 역대? 네, 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 7시 저녁 7시 10분쯤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1,900명 넘어서는 걸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1911명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예, 올려주는데. 이 정도면 자칫 내일은 2,000명을 넘어서는 제가 보기 나쁜 너무 소식을 네. 예, 전해드리게 되지 너무 수밖에 않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 확진자 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안 좋은 게 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보니까 의심 신고 검사의 양성률이라는 게 있대요. 네네네. 이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4%를 넘었대요. 아. 4%. 예, 이게 뭐냐면 100명이 검사하면 4명 이상 양성이 나왔다는 이야.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몸이 아파요 이렇게 해서 가신 분도 있지만 이제 밀접 접촉자들은 연락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 그렇죠. 모든 검사자를 다 더해서 확진되는 수를 봤더니 4%를 이제 처음으로 넘어서게 된 거죠. 네. 주간 누적 집계상. 그리고 이게 이제 수도권이 좀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비수도권 지역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제 비수도권 감염률이 44.6% 이것도 역대 최대치. 그렇죠. 보통 한 30%대였거든요. 맞아요. 40을 못 넘거나 뭐 살짝 넘거나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 계속 안 좋은 데다가 거기다가 또 돌파 감염도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아, 돌파가. 예, 어제 기준으로 지금 누적 1,540명 계속 좋지 않은 지표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게 안타깝고 사실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어서 사실 더 갈 곳이 없는데 좀 빨리 안정세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네. 이런 가운데 좀 기분 좋은 소식은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상한가 같더라고요 주식이. 그쵸.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뭐 상한가 갈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2차 임상이 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상은 이제 6월 말에 투약은 끝났고 지금 네. 결과를 보고 있는데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 이미 3상 승인이 났어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효과가 좀 있나 보죠. 예, 1차 때 이게 아.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차 때 보통 하면은 100% 다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100% 다 항체가 생긴 거예요. 100%. 네, 100%?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엄청나게 야. 높은 건데. 네. 네. 그리고 안전성을 쭉 봤더니 뭐 근육통이나 이런 일반적인 부작용 외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3차 승인이 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3차 이제 3상은 이제 이상이 당연히 이제 결과가 나와야 시작되는 거겠지만 네.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임상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그 약을 투약하는 어떤 그렇죠. 집단과? 위약군하고 맞아요. 이렇게 대조군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주목님 오늘따라 굉장히 유식해 보이십니다.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신 적이 있네요. 네. 이렇게 어려운 위약군 이런 단어는 제가 거의 처음 제가 듣는 잘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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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척하시네요. 오늘 가장 큰 빅뉴스 아닙니까? 이제 비기자 다 알고 있다. 네. 사회생활 잘해. 정말 든든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빨리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백신을 안 맞는 집단을 큰 대집단을 만들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WHO에서도 이게 맞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삼상을 아스트라제네카를 비교. 맞은 군 그쵸. 네네네. 정말 얘기도 꺼내기 전에 비교라고 기사 봤어요. 비교 임상을 비교 임상을 하기로 주식은 했는데 못 샀고. 네. 비교 임상을 하기로 해서 그래서 결과가 나왔고 이 비교 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 제약사가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두 번째인데 요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비교 임상이라는 거에 어떤 세계적인 기준을 우리가 또 마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백신도 좀 잘 개발이 되고 그리고 요 어떤 그렇죠. 요 기준도 좀 잘 마련이 되면 우리가 또 의학에서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왔으면 좋겠다. 그 요게 잘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백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오늘 주가도 굉장히 좀 높이 상한까지 치지 아까 않았을까. 채팅창에 뭐 주식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없습니다. 강한 추론이 있던데. 예. 네. 새로- 오늘 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안 샀어요. 예. 오늘 살려고 맘먹다 막 이게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죠. 이미 늦었죠. 뭐. 네. 마이너스의 손이신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제 주식 감사하게 얘기를 할 시간이 저 댓글 아니에요.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미디어 저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프리데스크는 윤효정 기자가 살리네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8초 남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계시네요. 이게 아니, 딱 제가 본인 사실- 댓글은 다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부두목으로 승진을 시켰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도 불량주주 실패하셨어요. 많이 못봤는데 공통점이 많아요. 네. 내일은 한번 3분 칼에 한번 진짜 도전해 보는 걸로 하고 내일은 또 이선영 아나운서가 나오잖아요. 네. 또 알차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에 비해서 오늘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항상 발전하니까 예. 우리는. 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일 저희는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